안녕하십니까.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팀장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치킨집 몇 개나 있을까요? 치킨집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까요? 이런 기초적인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치킨 시장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기법으로 우리나라 치킨 시장의 규모를 한번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시장 전격 대공개. 2019년 우리나라 치킨 시장 연간 추정 매출액은 9조 9,046억 원입니다. 한 달 평균 8,254억 원이고요. 21,000원의 객단가로 나눠보면 하루 평균 126만 마리가 소비되었다는 뜻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치킨 호프 매출이 감소했고 배달이 늘면서 객단가가 감소했고요. 그래서 하루 평균 127만 마리가 소비되었다고 추정됩니다. 2021년은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연간 추정을 해보면 전체 8조 9,381억 원, 월 평균 7,448억 원, 하루 113만 마리가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달 시장은 코로나 이전부터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더 가속화가 되면서 이젠 배달 시장과 매장을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2019년에는 81대 19 정도로 아직은 매장의 매출이 훨씬 더 큰 시장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72대 28 정도로 조금 배달 시장이 훨씬 더 커지더니 2021년은 61대 39 정도의 비율로 배달 앱을 통한 매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전국 치킨 매장 수는 몇 개일까요? 2020년까지 38,000개 수준을 유지합니다. 무려 5년간 2016년부터 2020년간 연간 변동률이 0.5%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8,000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는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4%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39,500개 정도의 매장이 현재 치킨 매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과 전체 매장 수를 알았으니 한 달에 이 매장 하나가 얼마 정도 벌 수 있는지도 계산이 되겠죠. 2019년 치킨 매장 월평균 매출은 2,178만 원이었습니다. 30일을 영업하면 하루 평균 71만 6천 원, 33마리 정도의 치킨을 튀겨야 되고요. 24일을 영업하면 91만 원, 42마리 정도의 치킨을 튀겨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외식업 경영 실태 조사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치킨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적게는 10.8%, 많게는 15.1%로 조사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3%에서 14% 정도 치킨 업종이 수익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매출액이면 월 평균 282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이게 같은 방식으로 2020년에는 280만 원, 2021년도에는 244만 원이 남는다고 나오네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벌어서 250만 원 정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치킨 시장 얘기를 할 때는 프랜차이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매장 중에서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약 26,000개 정도 매장이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아까 2020년까지 전체 치킨 점포 수가 38,000개라고 했었죠. 약 69.2%가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 페리카나, 네네, 굽네치킨 등이 이 이상 7개 브랜드가 1000개 이상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500개가 넘는 브랜드가 12개, 300개가 넘는 브랜드도 21개나 됩니다. 이렇다 보니 치킨 시장은 대형 브랜드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역사로 보나 가맹점 수로 보나 매출액으로 보나 상위 12%의 브랜드가 전체 80%를 가져갑니다. 아주 강도 높은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에 시작된 페디카나, 처갓집 양념치킨, 멕시카나 같은 브랜드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1990년대에는 BBQ, 교촌, 호식이 2마리 치킨, 지코바 양념치킨, 둘둘 치킨이 등장했죠. 2000년 이전에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0.1% 17개 브랜드에 8,299개의 매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22%, 프랜차이즈 시장의 32%가 이 브랜드에 밀집해 있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부터는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가맹점이 300개 이상 되는 대형 브랜드가 언제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2002년 티밥 2마리 치킨, 2003년 또레오레, 피자나라 치킨공주, 그리고 2004년 BHC, 2005년 국내 치킨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또 대형 브랜드를 내지 못하던 치킨 시장은 2009년 다시 한번 노랑통닭을 배출하고요. 2010년은 네네치킨이 등장합니다. 2012년 또봉이 통닭이 등장했지만 또 다시 큰 브랜드 없이 이어지던 시장에 2015년 60개 치킨이 등장하죠. 2000년부터 이렇게 4, 5년 단위로 대형 브랜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치킨 5년 주기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과 21년을 건너뛰게 되었으니 2022년에는 과연 어떤 브랜드가 등장할지 주목해보고 있기도 합니다. 치킨뿐만 아니라 닭으로 하는 요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유행 주기를 거쳤습니다. 이런 요리들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찜닭입니다. 찜닭이 유행을 탄 건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당시 유행은 안동찜닭과 봉추찜닭이라는 브랜드가 이끌었고요. 약 2, 3년간 유행을 타나 싶다가 2010년까지 이렇다 할 유행을 보이고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1mm 금게찜닭, 2013년 설동공찜닭, 2015년 테트릭스 찜닭 같은 브랜드들이 간간히 모습을 보이다가 2019년 찜닭 브랜드만 11개가 등록되면서 다시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닭발은 어떻습니까? 매운 닭발이 유행한 것은 2005년 동대문 엽기 떡볶이와 함께 이제 불닭발이 뜨기 시작했고요. 2009년 한신포차 같은 브랜드들이 이 매운 불닭발을 이끌다가 2017년까지는 이제 그렇다 할 브랜드 성장이 없이 두세 개씩 간간히 보이다가 17년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찜닭과 마찬가지로 배달 시장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죠. 닭강정은 2012년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가마로 강정, 알통 떡강정, 꿀딱 같은 브랜드 10개가 한 번에 몰릴 정도로 2012년도에 굉장히 인기가 컸죠. 사실 속초 시장의 만석 닭강정이나 중앙 닭강정이 이런 닭강정 시장이 성장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후 3, 4년간 큰 성장 없이 이어지던 이 닭강정 시장은 다시 2016년부터 증가세를 타기 시작했고 최근 2021년엔 닭강정 공방이라는 브랜드가 새로운 컨셉의 닭강정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닭갈비는 유행을 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업종이죠. 닭 익는 마을이나 육안의 닭갈비 같은 브랜드는 20년 이상 된 장수 브랜드들입니다. 여기에 연간 3개, 4개 정도 브랜드가 꾸준히 발생하다가 역시 2020년 이후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유행들보다 비교적 최근에 떠섰던 닭볶음탕과 닭꼬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닭볶음탕이 프랜차이즈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으로 보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다가 2019, 2020년까지 곱도리탕이나 낙곱새 같은 메뉴들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닭도리탕도 같이 유행을 탔고요. 그런데 살짝 최근에는 이제 누그러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보다 조금 더 일찍 유행을 탔던 닭꼬치는 2016년과 2017년이 피크였습니다. 순회닭꼬치, 오닭꼬치, 호수꼬치 같은 브랜드들이 2018년까지 이어지는데요. 역시 전국구로 확장되지는 못하고 2019년 이후에 잠잠한 모습입니다. 위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보면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2005년에는 불닭이라는 유행도 있었고요. 2007년 전후로는 파닭이라는 유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이는 그래프 모습이 좀 이제 파도와 같지 않나요? 유행은 이렇게 파도와 같습니다.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죠. 그러니 언제 어떤 게 유행일지 사실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파도를 굳이 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파도가 굳이 내려오는데 타시는 것도 역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치킨과 닭 요리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